자, 1번 해봅시다. 1번은 평이한 문제인데, 자, 같은 시간 간격으로 2H, 3H가 떨어졌어요. 그럼 설마 여기서 출발했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죠? 야, 여기서 출발을 했으면 이게 몇 대 몇이 돼야 되니? 1대 3이 돼야 되죠. 출발한 건 더 위에죠. 그럼 여기가 2H, 3H면 가속도는 이 시간 간격을 델타 T라고 할게요. 그럼 델타 T분의 3H 마이너스 델타 T분의 2H. 시간당 평균 속도의 변화. 이렇게 하면 되죠. 맞나요? 그래서 델타 T의 제곱분의 H가 되죠. 맞니? 근데 이게 R 오메가 제곱이 돼야 되죠. 구심가속도랑 크기 같았잖아요. 그럼 R분의 H는 오메가 델타 T의 제곱이죠. 이 델타 T가 어떤 시간이죠, 지금? 반바퀴를 도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반바퀴 도는 시간 곱하기 오메가로 하면 당연히 얼마니? 파이죠? 답 이거? 1번부터 수긍할 수 없는 분위기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이건. 특히 뭐 이런 거 너무 오랜만이다 하는 사람들 다시 잘 봐주세요. 이게 시간 기록계 같은 데서 가속도 구하는 방법이죠. 이거 뭔 물리 배우는 첫날 공부하는 그런 거죠. 타점기 막 이렇게 놓고 가속도 구하고 하는 거. 자, 2번에 2번은 각속도를 B 플러스 ECT다 라고 줬는데 등각가속도 운동이죠. 이게 처음 각속도 오메가 제로고요. 얘가 알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A점을 지나서 처음으로 다시 A점을 지난대요. 그러니까 각변이가 2파이일 때 구심가속도를 구하는 거죠. 구심가속도라는 건 R 오메가 제곱인가요? 그러면 각변이가 2파이일 때 나중각속도를 구하는 과정이고 처음 각속도랑 각각속도 알아요. 그럼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제곱은 2 알파 세타다라고 놓고 풀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자주 쓰는 식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모를 정도 식은 아니죠. 등가속도 운동식에서 파생되는 거죠. 그럼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제로의 제곱 플러스 2 알파 세타니까 오메가 제로가 B고요. B 제곱 플러스 2 알파 세타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여기다 집어넣고 뭐 R 오메가 제곱 하면 답이죠. 5번이 답이죠. 너무 적분식이나 됐나? 3번 자,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평면위에 이걸 놓고 뭐 흔한 문제인데 얘가 내려올 때 이 친구 왼쪽으로 가속도 A로 가겠죠? 이거 얼마니에요? 빗면의 가속도가 얼마니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이렇게 수직항력을 받을 거고요. 수직항력의 반작용을 받아서 그러니까 n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거 분해하면 여기가 세타니까 n 사인 세타가 ma가 된다는 뜻인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n을 모르니까 아직 a를 구할 수가 없는데 n은 여기서 찾으면 되죠. 이 물체가 받는 힘이 수직항력이 있고요. 중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력과 수직항력만 가지고 이 문제를 풀면 약간 난해한 게 이 빗면 자체가 움직이니까 스몰 m의 운동 경로가 이상하지 않니?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밀리면 스몰 m은 이런 경로를 따라 움직이겠죠. 이건 좀 해석이 그러니까 이럴 때 관성력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죠. 가속도 A로 움직이는 빗면의 가속 좌표계에서 보면 자신이 A로 움직이니까 얘는 관성력 MA를 받을 거고요. 그럼 빗면의 가속 좌표계에서 보면 얘는 빗면을 따라 움직인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빗면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노란색을 따라 움직이니까 수직항력을 평소처럼 mg 코사인 스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되는데 수직항력 위로 받고 mg 코사인 세타 밑으로 받는데 ma라는 힘 때문에 위쪽으로 ma 사인 세타라는 힘이 생기죠. 그럼 가속좌표에서 보면 수직항력에다가 ma 사인 세타를 더해준 값이 mg 코사인 세타랑 같다는 말은 타당하죠. 차이 알겠니? 그러니까 수직항력을 mg 코사인 세타랑 갖다 놓는 건 안 되지만 가속좌표에서 관성력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이렇게 수직 방향 힘평형을 쓰는 건 타당한 얘기죠. 그러면 ma 사인 세타 되고 n에다가 사인 세타분의 라지 ma 집어넣고요. 이게 mg 코사인 세타다. 해서 이거 a 정리하면 답 나오죠. 됐니? 뭐 이렇게 풀면 돼요. 4번은 가의 경우는 용수철 길이가 원래 L이니까 KL이 M 곱하기 2L 오메가 1의 제곱 될 거고요. 나에서는 3L, 늘어난 길이 2L이니까 M 곱하기 3L 오메가 2의 제곱이 돼요. 맞나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기억은 뭐 통째로 나눠보면 식을 통째로 나눌게요. 그럼 이쪽이 3분의 2에 오메가 2분의 오메가 1의 제곱 되죠? 기억은 타당합니다. 니은은 가속도의 크기는 뭐 볼 거 없나? 질량 같잖아요. 질량 같은데 힘이 1대2죠. 그럼 가속도도 1대2죠? 니은 틀렸고요. 디귿은? 디귿이 좀 의미 있는 질문인데 디귿을 맞춰보자고. 일반적으로 용수철에 들어간 길이가 x라고 할게요. 그럼 탄성력은 kx일 거고 m l 플러스 x의 오메가 제곱 되나요? 이 표현식 이해되죠? 그럼 오메가는 뭐 되니? 오메가는 루트 m l 플러스 x 분의 kx가 되죠. 맞니? 이 l 플러스 x분의 x가 2를 넘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이 값은 루트 m분의 k보다 작죠. 그러니까 얘를 빠르게 돌릴수록 각속도가 무한히 커지는 게 아니라 이 각속도라는 값이 루트 m분의 k에 점점 수렴하는 개념인 거 알 수가 있죠. 그럼 루트 m분의 k 못 넘죠? 자, 5번. 뭐 5번에 각운동량을 비교하려는데 각운동량은 보존되는 물리량인 거 알죠? 이게 타운운동하는 동안 각운동량 크게 안 변하죠. 각운동량 R 크로스 P니까 둘을 비교하라 그러면 적절한 점 하나 잡아서 그냥 계산해줘서 그 크기 자체를 비교하면 돼요. 네, 이런 문제를 좀 빠르고 쉽게 접근하려면 문제 조건이 좋거든요. 둘이 공통점이 뭐니? 궤도 P랑 Q에서 궤도 P랑 Q에서 공통점이 장축의 길이가 같잖아요. 장축의 길이가 같다는 거는 질량당 역학적 에너지가 같은 거죠. 원래 역학적 에너지가 마이너스 2a분의 gmm인데 질량이 물론 m하고 2m으로 다르긴 한데 질량당 역학적 에너지는 같은 거죠. 맞니? 그렇다면 여기 행성이 있고요. 이 길이가 지금 2r인데요. 반지름. 이 점을 지날 때 P는 이쪽으로 움직일 거고요. VP. Q는 이 타원의 접선 방향 수평 방향으로 움직일 텐데 얘네 둘의 속력이 어때야 되니? 같아야 되는 거 알겠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질량 일단 같다고 생각할게요. 질량이랑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질량이 같다고 하면 얘네 둘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은데 같은 거리 2R이랑 같은 거리 있으면 포텐셜 에너지가 같으니까 둘의 속력도 어때야 돼요? 같아야죠. 그러니까 이 공통의 점을 지날 때 P랑 Q의 속력은 V로 같다고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Q의 각운동량은 얼마죠? RP니까 Q의 질량이 M 곱하기 2R 곱하기 V가 되나요? 맞죠? P의 각운동량은 얼마죠? Q가 타원이구나. 미안. 원운동화는
원운동하는 P의 가운동량은 이거고요. 아이고. 나 이거 잘못 풀었나? 질량 2m이네? 잠깐 해볼게요. 질량이 2m이고 반지름 2r이고 속도 v. Q는 어떻게 하면 되니? Q는 질량이 여기를 지날 때 질량 m이고요. 질량 mrv인데 거리부터 써볼까?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 거리가 r이거든요. 그럼 여기 거리가 루트 3r이죠. 가운동량을 구할 때 수직거리 곱하기 운동량을 해주면 되지 않니? 그럼 수직거리가 루트 3r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속도 v가 되죠. 네, 비교한 방법 이해돼요? 그러면 맞구나. q분의 p 하면 루트 3분의 4 나오죠. 어느 점을 갖고 비교했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같으므로 이 점에서 속력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가운동량을 구하기 위한 수직거리만 비교를 해준 거죠. 됐니? 7번. 응? 뭐라고? 타원 운동의 역학적 에너지식이 이거잖아. 근데 이 원의 지름도 4R이고 타원의 지름도 4R이지. 공전주기가 서로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전주기가 t제곱이 gn분의 4파이 제곱 a 3승인데 주기가 같으면 a 같은 거죠. a가 같으면 역학적 에너지 같죠. 주기 같으면 장반경 같다 알죠? 됐니? 7번에 이건 그리기도 힘드네. 여기 3A, 여기 A, 이거 가운데가 한 이 정도 되고요. 자, 그림은 이 정도 해보죠. 자, 이 상태로 매달았을 때 여기에 장력이 T래요. 그럼 이 축바퀴의 토크 평형 때문에 이 점의 장력은 여기가 2A, 3A니까 3분의 2T겠어요? 맞나요? 문제를 좀 센스있게 접근해 볼게요. 이게 수능 기출이었는데 수능의 빡센 문제 중에 하나죠. 축바퀴의 질량은 무시할게요. 그냥 축바퀴의 질량이 있든 없든 이 문제랑 별로 상관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장력은 얼마인가요? 말해봐. 3분의 5t죠? 맞나요? 자, 얘가 3분의 5t고요. 길이 관계가 좀 따지기가 빡센데 얘가 5a 그 다음 막대 전체 길이가 18a 있고 그러면 질량중심까지 거리가 9a이고 이 길이가 3a니까 여기서부터 4a 떨어진 여기가 질량중심이고 여기에 mg가 작용하죠. 맞나요? 그 다음 여기 작용하는 장력은 얼마인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랑 여기에 작용하는 장력을 없애버리고 여기에 작용하는 장력 T'을 잡아도 문제가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전체 물체 개에 작용하는 힘을 3개로 본 거야. 난. 이만큼의 전체 물체 개가 받는 힘이 3분의 5t랑 여기 T'이랑 이쪽에 mg를 잡은 거죠. 알겠니? 근데 여기가 3a이고 여기는 얼마죠 그럼? 6a인가요? 맞죠? 그러면 3분의 5t랑 T'이 작용하는 길이가 6a, 3a, 3대 2잖아요. 맞나? 그럼 힘의 크기는 2대 3이어야 되죠.
그럼 이 T'은 얼마죠? 식을 세워보면 이 점을 축으로 잡아서요. mg 곱하기 4a는 쓸데없는 거 구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구해놓읍시다. 6a. 그럼 T'이 3분의 2mg인가요? 그럼 3분의 5t는? 이거 둘이 합쳐서 mg가 돼야 되니까 잠깐만 미쳤다. 쏘리 6a가 아니라 여기를 축으로 했으니까 4a 곱하기 mg가 10a 곱하기 T'이죠. 맞나요? 그럼 T'은 5분의 2mg 해서 이놈이 5분의 2mg가 돼요. 그리고 이건 5분의 3mg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장력 4개를 다 잡은 게 아니라 그냥 축박해서 이 두 개를 합쳐갖고 하나로 잡은 거죠, 지금. 맞니? 자, 이런 풀이를 했고요. 나에서는 여기다가 뭔가를 하나 올렸대요. 뭔가를 하나 올렸더니 여기 장력이 2t로 바뀌었대요. 근데 이때 재밌는 건 여기가 올렸다고 해도요. 여기를 축으로 잡을 때 이 W라는 무게는 토크가 안 되죠. 이 말 동의해요? 그렇다면 W를 올린 후에도 이 식은 여전히 성립하죠. 맞나요? 그럼 얘를 올려도 이 값은 변하지 않음. 안 변해.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근데 여기서 2배가 됐으니까 이놈은 얼마가 될까요? 5분의 6mg가 되죠. 근데 힘의 평형으로 볼 때 여기서 이 5분의 3mg가 2배로 증가할 거 아닙니까? 이 t가 2t가 됐다는 건 여기도 2배가 된 거니까. 이해됨? 그럼 위로 받는 힘이 얼마 증가한 거니? 5분의 3mg가 증가했고 아래로 받는 힘은 W가 증가했죠. 그러니까 W가 5분의 3mg죠. 그럼 mg가 3분의 5W? 뭐 방법이 좀 달라도 비슷할 것 같은데 풀이는? 그러니까 내 풀이에서 지금 볼만한 건 이거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봤다는 거? 그러니까 힘이 이렇게 여러 개면 좀 풀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로 합친 거죠. 이해돼요? 8번 6번 안 풀었니? 엥? 6번 자, 6번 얘기 좀 해봅시다. 봐봐요. 여기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볼까? 원운동하기 위한 속도 이거 계산할 수 있나요? 이건 가뿐하죠? 그거 먼저 한번 해봅시다. 이 문제의 답은 아니지만 얘가 여기서 반지름 R로 원운동을 하고 있대요. 원운동을 하기 위해 성립해야 되는 조건은 구심력 조건으로 수직항력 이렇게 작용하고요. 중력 밑으로 작용하고. 자, 여기를 세타라고 하죠. 그러면 n sin 세타가 mg랑 같아야 되고 n 코사인 세타는 mr 오메가 제곱과 같아야 되죠. 맞나요? 속력 구하죠. mr분의 v제곱과 같아야 되죠. 그럼 n이 sin 세타분의 mg니까 탄젠트 세타분의 mg는 mr분의 v제곱이다 되죠. 그래서 v를 구하면 탄젠트 세타분의 루트 gr이 되는데 탄젠트 세타 얼마죠? 여기가 r이고요. 여기가 0.5r일 때 높이 차이가 h거든요. 그럼 탄젠트 세타는 h분의 2분의 r이죠. 그럼 탄젠트 세타가 2h분의 r이고 gr 곱하기 r분의 2h 해서 루트 2gh가 되죠. 맞니? 그런데 이제 이런 속도면 어느 운동을 해.
그럼 답은 이거보다 느려야 되죠. 이거보다 속도가 느리면 어떻게 될까요? 원운동을 못하고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높이에서 원운동을 할 조건이 이것이 아니. 만약에 이거보다 느리다면 원운동을 못하니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해돼요? 내려올 텐데 내려오다 보면 속력이 빨라지죠. 왜 그렇죠? 뭐 에너지 보존으로 봐도 되고요. 가운동량 보존으로 봐도 괜찮아요. 에너지 보존으로 보면 밑으로 내려가니까 빨라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가운동량 보존 왜 되지 지금? 이때 받는 힘들이 다 어느 쪽 방향 힘들이니? 중심력이잖아요. 접선 방향 힘이 없으니까 가운동량은 보존되죠. 그럼 내려가면서 점점 빨라지겠지? 그럼 내려가면서 점점 빨라지다가 이런 속도가 되면 원운동을 할까? 아니죠. 이런 속도가 됐을 때도 일단 밑으로 내려가는 속력이 있지 않니?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밑으로 점점점 내려간다는 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속도 성분이 있는 건데 그 속도 성분이 생기다가 다시 느려져서 없어져가지고 여기서 원운동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빙빙 돌다가 내려와서 여기에서 원운동을 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죠. 즉, 이 수직 방향 운동은 반진동 운동 비슷하게 나오겠죠. 알겠니? 정신 차려. 자, 그래서 이거보다 작은 게 일단 답일 텐데 답이 다 작네요. 그럼 이제 풀어보죠. 뭘 풀면 되냐? 여기에선 원운동을 했죠. 순간적으로. 그리고 이 밑에서도 여기서도 원운동을 하죠. 근데 여기서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가군능량 보존에 의해서. 반지름이 절반 됐잖아요. 그럼 속도가 2v겠죠. 맞나요? 그러면 mgh가 2분의 1m 2v의 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으로 풀면 괜찮나요? 결국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v는 루트 3분의 2 GH가 되죠. 이거 간단하게 풀긴 했는데 그닥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봐볼래? 여기서 어떤 애가 임의의 순간에 움직일 때 어떤 속도 성분을 가지고 있냐면 잘 들어봐. 회전하는 속도 성분 가지고 있고요. 회전 속도 있고 또 아래로 내려가는 속도가 있고요. VZ. 그리고 반지름이 줄어드는 거 알겠니? 반지름이 줄어든다는 건 R방향 속도도 있는 거죠. 얘가 내려오는 도중에는 이 세 가지 속도 성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장 최저점에서는 순간적으로 원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알겠니? 더 내려가는 성분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VZ는 얼마일까요? 0이겠죠. 그리고 반지름도 줄어들었다가 다시 커지는 거잖아. 그럼 그때 VR이 얼마겠니? 0인 거죠. 반지름이 최소니까 여기서. 원래 이런 걸 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최저점을 지날 때 VZ랑 VZ0, VR도 0. 얘네가 0이기 때문에 지금의 속도를 회전 속도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운동량이 보존된다고 해서 그냥 2V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알겠니? 그래. 8번. (8번은) 풀어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쉬운 문제일 텐데 없으면 적분하라고 죽죠. 봐봐요. 일단 이거 유명한 문제죠. 그 반구 잘라가지고 말 12마리로 양쪽에서 끌고 가 그 반이 이 내부를 완전히 진공으로 만들면 얘네들이 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때 힘을 줘서 얘네들을 떨어뜨리고 싶다라면 이때 줘야 되는 힘의 크기는 대기압이 이렇게 누르는 힘들이 있겠죠. 이 대기압이 누르는 힘이 표면에 수직하게 작용할 텐데 이 힘들을 다 벡터합을 하면 어느 쪽 방향이겠니? 아래쪽 방향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힘과 같은 크기의 힘으로 떼어내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여기 있는 애들을 다 합치면 될 거예요. 이해돼? 근데 어떤 작은 면적 DS를 잡을게요. 이 작은 면적 DS가 받는 힘은 여기서 누르는 DF가
압력 곱하기 ds가 되겠죠. 맞니? 압력 곱하기 면적, 힘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df를 찾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를 쭉 연장하면 연장하면 중심 방향일 거예요. 표면에 수직하니까요. 그리고 여기를 세타라고 할까요? 그럼 어디가 세타가 되죠? 여기가 세타가 되죠. 그래서 인테그랄 df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아니, 나 왜 이러니? 하루 쉬고 나왔더니 감이 없네. df 사인 세타죠. 맞니? 수직 방향 힘들을 다 합쳐야죠. 근데 df라는 건 압력 곱하기 ds고요. 결국 압력은 모든 곳에서 일정할 테니까 인테그랄 사인 세타 ds가 되겠죠. 이해되니? 여기다 접선 하나 그어볼게요. 접선 하나 긋고 저희가 세타, 여기가 세타. 그러면 여기가 세타가 되거든요. 맞니? 그래서 이 면적에 ds 사인 세타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ds 사인 세타라는 게 얘네들을 그대로 밑으로 정사형을 내리는 거죠. 정사형을 내려서 이런 사각형의 면적을 잡으면 이 사각형의 면적이 뭐가 됩니까? 정사형 면적으로 ds 사인 세타가 돼주죠.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쪽 색칠한 영역의 ds 사인 세타의 총합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여기서 내린 정사형 면적의 총합을 뜻하는 거죠. 정사형 면적의 총합이면 여기 단면의 면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의미가 단면의 면적이 돼요. 뭐 그러면 답은 P에 여기 반지름이 R이고요. 여기 수직거리가 D니까 파이 R 제곱 마이너스 D 제곱이 되죠. 굉장히 유명한 결과로 모르던 학생들 알아주세요. 단면의 면적을 사용하면 된다. 자, 9번. 자, 두 개의 등원선을 먼저 그릴게요. 그래프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저온의 등원선을 T라고 하고요. 여기를 T' 하고 AB는 등원 과정이래요. 여기가 A, A에서 B까지 등원. 그 다음 B에서 C는 단열. 단열 과정은 이렇게 가는 과정으로 생각해보죠. 여기가 C. 그 다음에 CD는 다시 등원. 여기가 D. 문제랑 최대한 비슷하게 그릴게요. 그 다음 DA가 단열 돼서 다시 이 경로를 따라 돌아가는, 이런 걸 무슨 기관이라고 하죠? 카르노 기관이라고 하죠. 뭐 유명한 애니까 풀어보죠. 자, 문제 조건부터 확인하면 A의 부피랑 C의 부피를 비교하면 A랑 C의 부피가 16배 차이래요. 그냥 편의상 여기를 V라고 하고 여기를 16V라고 할게요. V 16V. 또 A의 압력이 C에서의 64배래요. 여기서의 압력을 P, 여기서의 압력을 64P라고 하죠. 뭐 문제 조건 여기까지. 근데 이 문제를 풀려면 저 B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B점. 그래서 B점의 압력을 P', B점의 부피를 V'으로 놓고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AB는 등원 과정이니까 AB의 등원 과정에서 세울 수 있는 식이 뭐가 있죠? 압력 곱하기 부피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식 먼저 세워보면 A점의 압력 곱하기 부피는 64P 곱하기 V가 P'
곱하기 V 프라임인가요? 맞죠? B랑 C는 단열 과정인데 단열 과정에서 쓰는 식이 뭐 있니? 여기 감마 줬잖아요? PV의 감마승 일정하죠. 그러니까 P 프라임 V의 프라임의 감마승 3분의 5승은 여기 C P 곱하기 16V의 3분의 5승과 같다 라는 식 세울 수 있죠. 아, 대신 목표가 뭔지 알겠니? V 프라임을 찾고 싶은 거야. 그냥 곱하죠. 두식 곱해서 압력은 다 지우고요. 정리를 해보면 64V V 프라임의 3분의 5승은 V 프라임 곱하기 16V의 3분의 5승. 아, 어떻게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 이거 넘기면 V 프라임의 3분의 2승 되고요. 지수 맞추기 위해서 16V를 가져올게요. 16V를 이쪽으로 넘긴다고 생각하면 이쪽에 숫자 4 남고요. 16V 넘기니까 16V의 3분의 2승 되나요? 거의 답까지 온 것 같죠? 양변에 2분의 3승 배하면 어떻게 되니? 8 V 프라임이 16 V 되나? V 프라임은 2V 찾았어요. 그럼 여기 압력은 32P가 되죠. 됐니? 온도도 알 수 있겠네요. 온도는 P랑 V의 곱의 비율을 보면 되거든. C점에서 P랑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16이죠. 근데 B점에선 압력 부피를 곱하면 얼마니? 64지. 그럼 몇 배 된 거지? 4배 된 거 맞죠? 그래서 T'을 4T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수치들을 찾아나가야죠. 뭐 엔트로피를 이용한 풀이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평이하게 3분의 5승 이걸로 갔어요. 됐니? 그럼 풀어볼까? 기억. VB분의 VA는 VC분의 VB다. VD분의 VA. 기억은 그냥 이거 자체로도 당연히 맞는데. 당연히 맞니? 나는 이거 보면 보통 무슨 생각이 먼저 나냐면 너희도 봐봐. 이게 한 사이클을 돌 때 엔트로피 변화가 0이죠. 근데 단열 과정은 엔트로피 변화가 없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니? 단열 과정은 엔트로피가 안 변함. 그럼 A에서 B로 갈 때 등온 팽창할 때 엔트로피가 증가하죠. 등온 팽창 엔트로피 변화가 뭐니? 야, 펜데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등온 팽창 엔트로피 변화가 NR, LN, VA분의 VB인가요? 맞음? 그럼 AB 과정에서 증가한 엔트로피가 있고요. CD 과정에 감소한 엔트로피가 있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NR, LN, VC분의 VD는 0이죠. 난 이걸로 그냥 기억이 보이는데? 그럼 여기 엔트로피 변화가 0이라는 건 하나의 로그로 뭉쳤을 때 AC분의 BD는 1이잖아요. 그럼 기억 타당하죠? 맞니? 기억은 그냥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고요. 니은. 이 열기관의 효율은 어떻게 따지죠? 카르노 기관의 효율은 1 마이너스 고온부 온도분의 저온부 온도죠. 근데 고온부 온도가 4T인 거 구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4분의 1이고요. 그럼 효율은 4분의 3인가요? 효율 4분의 3. 이것은 기체 엔트로피는 C에서가 A에서보다 R 곱하기 L이 만큼 크다. C랑 A를 비교하라고 그랬는데 B점에서 C점으로 갈 때 단열이니까 엔트로피 변화 없죠. 그럼 디귿의 질문은 무슨 말이니? B점이 A점보다 엔트로피가 얼마나 높으냐 이런 질문과 똑같죠. B랑 A의 엔트로피 차이는 이건데 부피가 2배 됐잖아요. 부피가 2배 됐으니까 NR, LN이 몰수 1이니까 R, LN이 맞죠. 디귿 타당하죠. 처음에 이 계산이 좀 빡세긴 한데 이것만 찾으면 나머지 질문은 쉽죠. 됐니? 10번에
전기쌍극자. 자, 여기 플러스 Q랑 마이너스 Q를 문제 조건이 살짝 부족하네요. 여기 사이 거리를 D라고 하고요. 조건이 정기쌍극자 만약 풀어본 학생들 맨날 이 조건에서 풀었을 텐데라도 의식을 안 했네요. 이 거리가 R이 D에 비해 매우 멀어요. 보통 이렇게 놓고 풀죠. 멀리 있는 점에서의 전기쌍극자 값들을 계산하는 거죠. 자, 기억. P랑 R에서 전기장의 방향이 같다. P에서 전기장은 플러스에 가까우니까 위쪽이죠. 이 R점의 전기장도 어때요? 마이너스에 가깝잖아. 그럼 마이너스가 주는 효과가 더 커야 되니까 위쪽인 거 맞죠? 그러면 기억은 타당하고요. 니은은 뭐 당연히 P점의 전위는 양수죠. 플러스에 가까우니까요. Q점은 0이죠. 이 점은 음수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도 타당하죠. 디귿. 전기장의 세기는 일반 물리 같은 거 공부해보면 열심히 계산하는 과정들이 있죠. 해보죠. P에서의 전기장을 계산하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 마이너스 2분의 1 D의 제곱분의 Q 마이너스 R 플러스 2분의 1 D의 제곱분의 Q 라고 나오나요? 나 뭐 하려는지 알겠니? 그럼 이게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 제곱분의 Q가 되고 이게 1 마이너스 2R분의 D의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1 플러스 2R분의 D의 마이너스 2승이 되죠. 이거 근사할 수 있죠. 근사하면 여기가 R분의 D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니까 R분의 D 나오죠. 이런 지워지고요. 테일러 근사 쓴 거 이해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2승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럼 이 부분이 R분의 2D가 되죠. Q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Q에서는 플러스가 주는 전기장하고 마이너스가 주는 전기장의 벡터 합으로 아래쪽이 되죠. 맞니? 이거 계산해 볼게요. 매우 귀찮으니까 이걸 일단 L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L 제곱분의 Q라는 게 이쪽 전기장인데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사인 세타 곱하고 2배 하면 되는 거 알겠니? 이 아래쪽 성분을 찾는 거니까. 맞음? 사인 세타는 뭐죠 지금? 사인 세타가 L분의 2분의 1D가 되나요? 그러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L 3승분의 QD가 되고요. 이쪽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 3승분의 2QD가 되죠. 근데 D가 충분히 작으면 이 L 3승은 그냥 R 3승으로 근사할 수 있죠. 얘를 R 3승으로 근사한다고 하면 답이 이쪽이 2배 크죠. 됐니? 이걸 극좌표로 잡아서 계산하면 좀 더 쉽긴 한데 약간 일반 물리학 범위를 벗어나서 그냥 근사로 계산했어요. 무슨 계산한 건지 알겠죠? 차분하게 다시 해보세요. 이건 뭐 할리데이 같은 데도 쌍극자의 전기장에서 계산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해보시고. 다음 11번. 11번은 뭐 그냥 스킵해도 될 정도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답만 구해보죠. 자, 이게 플러스 란다가 있고 마이너스 란다가 있어요. 그럼 플러스가 만드는 전기장은 이쪽일 거고요. 마이너스가 만드는 전기장은 이쪽인데 크기 같죠? 조건 같으니까. 그리고 얘네 둘을 합하면 이쪽 방향으로 루트 2배가 될 거야. 맞음?
자, 여기 거리 D고 여기 거리 D예요. 선전하의 전기장식 외우고 다니나요? 선전하의 전기장은 2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의 R분의 란다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이 R이 루트 2D이고요. 그렇게 구한 값에 다시 루트 2배죠.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럼 답이 1번이죠? 12번. 12번은 계산을 뛰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한데 이 반감기 개념을 쓰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봐봐요. 이 간단한 객관식 문제 같은 건 반감기 개념을 응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아이고. 자, 처음에 이거 저항은 R이고요. 얘가 뭐 전이차 V. 이쪽으로 연결을 해요. 연결을 하면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 전하가 차죠. 이 전하가 찰 때 어떤 식으로 차죠? 시간에 따른 전하량이 요렇게 되면서 CV까지 차오르는 거죠. 맞나요? 요거의 식을 보면요. Q가 CV에 1-2에 마이너스 RC분의 1 T승이 돼요. 충전할 때. 그러면 만약에 2분의 1 CV까지 차는데 걸리는 시간을 T라고 합시다. 얘가 2분의 1 CV까지 찬다는 건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니?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그거의 절반만큼, 그러니까 수렴치와 차이가 절반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가 4분의 30V가 되나요? 4분의 30V까지 차는 시간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반감기적인 생각을 해보자고요. 4분의 30V라는 데까지 차는 시간은 이 값이 4분의 1이 될 때지 아니? 그럼 이 시간의 2배인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물어본 게 여기죠. 질문 봐봐. 0초일 때 스위치를 연결을 하고요. T가 T0일 때 축전기에 걸린 전압, 축전기 양단의 전이차는 여기서 0이고 축전기 양단의 전이차가 4분의 3V이다. 여기에 전이차가 4분의 3V라는 건 여기 모인 전하량이 4분의 30V가 됐다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T0는 반감기의 2배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차리면 되게 좋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까지 전하가 찼는데 그때 스위치 이쪽으로 넘긴대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다시 방전이 될 거 아니니? 방전이 될 때 이런 지수함수로 방전이 되겠죠. 이건 없고요. 근데 지수함수로 방전이 될 때도 최초 양의 절반이 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일까요? 마찬가지로 반감기겠죠. 이해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ET0일 때를 물어봤거든. 그럼 ET0면 반감기의 2배가 T0니까 ET0면 다시 반감기가 2번 지난 거죠. 그럼 여기 값의 몇 배가 될까요? 3T 지나고 4T까지 가면 요 값의 4분의 1배가 되겠죠. 네, 풀려는 방식 이해돼요? 그럼 전이차가 4분의 3V였는데 여기서 반감기가 2번 지나서 4분의 1배가 된 거죠. 그럼 축전기의 전이차는 16분의 3V가 될 거예요. 알겠니? 1번이 답이죠. 13번은 뭐 그냥 넘어갈까요? 13번 앙페어 법칙 한번 읽어만 봤어도 1번이 답이죠. 네, 정신 차려봐. 13번에 1번 맞죠? 넘어갈게요. 14번. 14번은 뭐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 이 원형의 자기장 영역을 지날 때 이 중심을 향해 들어온 입자가 삥 돌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갔다는 거죠. 하나만 그려볼게요. 그 원형 궤도의 자기장 영역,
여기 자기장 영역을 통과를 하면서 얘의 경로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경로가 몇 도가 바뀌면 되는 건 이게 30도가 바뀌면 되는 거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이 곡선의 궤도가 무슨 궤도죠? 원운동 궤도잖아요. 그럼 이 원의 중심은 여기서 수직하게 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원의 중심일 거고요. 그럼 대칭적으로 가운데를 딱 자르면 여기 각도는 15도가 되겠죠. 맞나요? 자, 원운동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하면 여기는 스몰 r이요. 라지 r분의 스몰 r이 탄젠트 15도가 돼요. 맞음? 이거 반지름 외우나요? 자기장 영역에서 BQ분의 MV죠. 얘가 BQ분의 MV. 그러면 R은 탄젠트 15도 얼마니? 이런 거 외우고 다니죠? 내가 외우나? 2-3 뭐 이건 알아서도 구해보시고 2-3이고 그럼 2-3의 R BQ분의 MV죠. 그럼 답 나왔죠? 4번이 답이죠. 15번 자 15번은 개념 문제예요. 마침 어제 그 중학생 꼬마들한테 전자규도로 가르쳤는데 이런 얘기 했어요. 내려다 한번 들어봐. 자기장 영역에서 길이 L인 막대가 속도 V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 위아래 전이차는 얼마냐?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이에요. A와 B 사이에 전이 차이는 있니 없니? 있죠? 그렇죠? 이 막대가 움직이는 것 자체로 전이차 BLV는 있는 거죠. 그럼 이 막대에 흐르고 있는 전류는 얼마인가요? 전류 같은 건 없죠 지금. 그렇지 않니? 이 전이차가 있다고 해도 뭔가 이렇게 폐회로가 구성되어 있어야 그 회로를 따라 전류가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전류는 없죠. 전류가 없다는 건 얘를 움직일 때 자기력이 작용하나요? 자기력도 없죠. 그럼 얘를 움직이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의 일률 같은 거 있나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라는 게 유도 전압을 만들기만 하고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그 유도 전압 자체를 만드는데 우리가 일을 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이 문제는 그런 질문이죠. 자, 기억해. 막대도선이 P에서 O로 운동할 때 이 그림이죠. A점의 전위는 B점보다 높다. 이거 따지려면 로렌츠 힘으로 이 안에 있는 자유 전하들이 플러스라고 할까요? 플러스 어디로 힘받니? 자기장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위로 힘받죠. 그러니까 위쪽이 플러스로 회전되고 아래쪽이 마이너스로 회전되면서 이런 전지 역할을 하죠. 위쪽의 전위가 높아요. 기억은 맞죠? 니은은 야 5점을 통과할 때는 속력이 최대지 않니? 그럼 이 전이차를 생각할 때 전이차 값이 어떻게 되니? 최대로 높아지죠. 디귿은 전자궤도 때문에 그럴듯하지만 아니죠. 그렇지 않니? 얘는 전이차만 발생하는 거죠. 어떤 유도전류 같은 게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에너지 손실 같은 게 없죠. 그럼 진폭이 줄어드는 거 O 개념이죠. 16번 자 16번은 교류 문제인데 교류가 이렇게 나오면 약간 까다롭죠. 해봅시다. 위상자로 찾아볼게요. 자 기준을 전류를 잡을 텐데 자 이쪽으로 전류의 위상자가 있다고 할게요. 전류의 위상자랑 위상이 같은 건 어디 걸린 전압이죠? 저항에 걸린 전압이죠. 그래서 저항에 걸린 전압을 일단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 그래프를 보면요. 저항에 걸린 전압보다 전체 기전력이 상악함수로 볼 때 약간 사인 플러스 파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기전력의 위상을 어디로 잡아야 되니? 전체 기전력. 전체 기전력의 위상을 이 정도로 잡아줘야죠. 전류의 위상이 여기일 때 기전력이 이쪽이다. 이해돼요? 그 그래프 자체가 전류보다 기전력의 위상이 빠르잖아요? 왼쪽에 있으니까. 그럼 함수 자체를 왼쪽으로 평행이동시킨 거고, 왼쪽으로 평행이동시키면 위상자에서 어떤 위상차 플러스 파이가 되죠. 내 그림 알겠니? 이런 그림이 될 거고. 그러면 이 기전력이라는 건 저항과 코일과 축전기에 걸린 전압의 합이잖아요?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냐면 이 그림에서 저항에 걸린 전압이 이쪽이고 90도만큼 돌아간 곳으로 코일에 걸린 전압과 반대쪽으로 축전기에 걸린 전압이 있는데 이 전체 전압이 기전력이 나온다는 건 둘 중에 누가 더 커야 됩니까? 코일에 걸린 전압이 더 커야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문제의 조건 자체가 코일에 걸린 전압이 축전기에 걸린 전압보다 더 크다라는 조건을 준 거죠. 멍 때리지 마. 자, 해보죠. 기억에 교류 기전력의 진동수는 공명 진동수보다 크다. 야, 생각해봐. 공명 진동수일 때는 무슨 조건이 만족돼야 되지? 공명에 성공했을 때는 이 VL과 VC가 같아야 되죠. 근데 그 상태에서 진동수가 더 커져야 코일에 걸린 전압이 증가하죠. 코일에 걸린 전압은 전류 곱하기 XL. 이 XL이 오메가 L이잖아요. 진동수가 커지면 증가한다고요. 그러니까 공명일 때보다 진동수가 커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림이 된 거죠. 이해했음? 그래서 기억은 맞죠. 얘는 리액턴스의 값은요. 얘가 IXC죠. 이 리액턴스 두 개를 비교하면 어디 리액턴스가 더 큰 거니 지금? 이 그림만 봐도 코일 리액턴스가 더 큰 거죠. 디귿은 정경량 C를 증가시키면 봐요. 이거잖니? 정경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얘가 가뜩이나 작은데 더 작아지죠. 알겠니? 더 작아지게 되면 전체의 임피던스가 증가하죠. 임피던스라는 개념이 여기 R, XL, XC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작은데 얘가 더 작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임피던스가 더 커지죠. 임피던스가 커지면 전류는 어떻게 되니? 감소해요. 그러니까 디귿 문제에선 지금 C가 증가하면 임피던스가 더 증가할 것이고 전류는 감소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전류가 감소하면 저항에 걸린 전압은 IR이니까 저항에 걸린 전압도 감소하죠. 이 정도는 맞춰야 되는데? 교리 공부 좀 하세요. 17번. 은 그냥 좀 계산 귀찮은 문제인데 해보죠. 여기 임계각 조건이래요. 수직. 이거 정삼각형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수직한 선을 그어주면 입사각이 30도죠. 입사각 30도에 굴절각은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세타 1이라고 할게요. 여기 세타 2, 그 다음 수직. 맞음? 그럼 식을 두 개 세울 수 있네요. 굴절률 n이라고 할 때 1 곱하기 사인 30도가 굴절률 n 곱하기 사인 세타 1 맞니? 또 여기선 n 곱하기 사인 세타 2는 90도 굴절했으니까 그냥 1이 되겠죠. 그리고 기하학적인 조건이죠. 여기 직각이고 여기 직각이니까 세타 1하고 세타 2를 더한 게 60도가 돼야 되는 거 오케이? 세타 1 더하기 세타 2는 60도가 되죠. 그럼 이거 풀면 되는데 이거 그냥 세타 2를 넘겨서 할게요. 그러면 사인 세타 1은 사인 60도 마이너스 세타 2가 되겠죠? 아 풀려고 이제 세타 1 세타 2 아니까. 그럼 여기 대입하면 사인 세타 1은 사인 세타 1은 이 친구 2분의 1이니까 2n분의 1이 되고요. 이쪽은 전개하면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 그 다음 코사인 세타 2는 이게 사인 세타 2니까
루트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60도 사인 세타 2는 n분의 1 이렇게 되나? 양변은 2 지우고요. n 곱하면 이렇게 이거 넘겨서 2 되고 제곱하면 4 3 n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답 나오죠. 아, 수학 시간에 이 상태로 사인 씌우지 말라고 배우죠. 계산량의 차이가 있는 거 알겠어요? 이 상태로 사인을 양쪽에 씌우면 세타와 세타2에 다 코사인 값을 대입해야 되잖아요. 이건 수학적 경험의 차이니까 다음부터 계산할 때 이렇게 하세요. 하나 넘겨서 18번까지만 하고 쉬죠. 18번이 문제가 잘못됐는데 안타깝다. 간만에 상대로 냈는데 해볼게. 기억은 문제부터 자, A가 0.6C로 움직인다고요. B는 0.8C로 움직이고요. 그럼 감마 A 로렌츠 이자가 0.6C로 움직이면 4분의 5인가요? 감마 B는 3분의 5죠. 로렌츠 이자 구한 건 알겠죠? 그럼 여기 0이가 있어요. 자, 우주선 내부에서 측정한 이놈들의 고유 길이는 둘 다 L이래요. 그럼 0이가 볼 때는 L이 아니죠. 0이가 볼 때는 이놈의 길이는 몇 배 되니? 감마분의 1이니까 5분의 4배 되죠. 이놈의 길이는 5분의 3배가 되죠. 그럼 기억에 LA-LB는 5분의 4L-5분의 3L 해서 5분의 1L이 나오죠. 맞나요? 니은은 뭐 하는 거냐면 얘네들이 이 안에서 빛을 쏴서 빛이 왕복해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온대요. 왕복해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게 상대로 좀 어려운 개념 문제인데 왕복해서 제자리로 돌아왔잖아요. 그럼 이런 거 우리가 고유사건이라고 해요. 고유사건의 정의가 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한 장소에서 시작한 사건이 그 장소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사건의 시작과 끝이 한 장소면은 그 한 장소에서 사건의 시간을 측정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 이 안에서 이 시간을 측정한 사람이 갔다 온 데 걸린 시간은 얼마라고 말할까요? C분의 2L이라고 말을 하겠죠. 이해돼요? 그럼 이 C분의 2L은 고유시간이죠. 이 우주선 내부에서 측정한 고유시간인데 바깥에 있는 0이는 이 사람이 측정한 고유시간에 대해서 시간이 팽창되죠. 그런 개념으로 문제를 풀면 TB-TA라는 건 C분의 2L이라는 둘 각각의 고유시간에서 감마 B 마이너스 감마 A를 뺀 거죠. 감마 배만큼 시간이 팽창되니까요. 알겠니? 그럼 이거 빼기 이거를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죠? 12분의 5니까 6분의 5. 니은 맞죠? 디귿을 내가 말을 거꾸로 썼어요. 디귿 여기 써있는 거 맞죠? 질량 증가는 속도가 빠를수록 질량 팽창이 크죠. 근데 B는 속도가 0.8C니까요. 0.8C면 뭐 영희가 예를 들어 50kg이다. 그럼 여기 안에 탄 사람이 보는 영희의 질량은 얼마인가요? 질량도 감마배로 드러나죠. 그럼 이 사람이 볼 때 영희의 질량은 3분의 5 곱하기 50kg 3분의 250kg 되죠. 그죠? 근데 A 안에 탄 사람이 볼 때는 질량도 감마배로 팽창되죠. 그러니까 4분의 5배가 돼서 B가 볼 때가 더 무겁죠. 디귿은 질량 팽창. 로 감마 M 제로 이걸 표현한 거죠. 좀 쉬었다가 마저 해보죠. (19번) 컴퓨터 효과 식도 좋네요. 컴퓨터 효과는 여기 전자가 있고 X선이 들어가서 파장이 란다 제로인데 산란되면
란다가 되고요. 얘가 튀어나가죠. 이때 제일 중요한 식이 이놈의 운동 에너지는 란다 제로분의 hc 마이너스 란다분의 hc. 그러니까 이 광자가 잃어버린 에너지만큼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기억은 란다 프라임이 란다보다 더 작은 경우는 말이 안 되죠. 란다 프라임이 란다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죠. 더 길어져야죠. 기억 맞고요. 니은 델타 란다 식이 위에 있지 않니? 델타 란다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M하고 C하고 세타죠. 이 란다는 델타 란다에 영향을 주지 못하죠. 그럼 니은 틀렸죠? 그 델타 란다는 세타가 90도일 때 제일 큰 게 아니라 몇 도일 때 제일 커요? 180도일 때 제일 크죠. 180도일 때 180도가 되면 델타 란다는 mc분의 2h가 되고 최대가 되죠. 20번. 자, 무한 포텐셜 우물의 에너지는 8ml 제곱분의 h 제곱 n 제곱이죠. 이건 외웁시다. 야, 안 외웠니? 이거 좀 외우라. 유도도 쉽잖아요. 이거 외우시고 첫 번째 들뜬 상태, 이것만 조심하면 맞췄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들뜬 상태 n이 얼마니? 2죠. 현재 n은 2다. 근데 흡수할 수 있는 광자의 가장 긴 파장, 흡수할 수 있는 광자의 가장 긴 파장이라는 건 흡수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에너지를 뜻하는 거죠. 그럼 2에서 얼마가 됐을 때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제일 작아요? 3이 됐을 때죠. 맞나요? 그럼 에너지 차이는 8ml 제곱분의 h 제곱 곱하기 5고 이게 란다 제로분의 hc가 된 거죠. 그럼 여기서 L 구하면 답이죠. L은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뭐 현대물리는 평이한 문제고요. 21번부터는 좀 난이도가 높은데 해보죠. 난이도가 높긴 한데 21번은 그 흔한 빗면 포물선 운동 문제죠. 자, 지금 근데 뭐 문제가 워낙 식상하다 보니 이상한 걸 줬어요. 여기랑 이게 높이 차이가 x다. 여긴 탄성 충돌이다. 탄성 충돌할 때 에너지 손실이 없잖아요. 그치? 그럼 x를 구하기 위한 제일 효과적인 접근이 뭘까요? 그냥 여기서의 속도를 알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의 속도를 알면 그 속도를 이용해서 2분의 mv 제곱이 mgx라고 말하는 건 타당하죠. 그 생각 했죠? 아이고, 안 하면 x를 언제 구하니? 자, 그러면 볼까요? 여기 높이를 편의상 일단 h라고 할게요. h라고 하면 여기서 떨어졌을 때 밑으로 속도가 v0가 되는데 이 v0의 속도가 이쪽으로 v0로 튕겨나가는 거고 입사각 반사각 같고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가 세타죠. 여기 수직하니까요. 맞나? 빗면이 기울기 세타면 입사각 세타. 그럼 튀어나가는 속도가 v0고요. 이 포물선 운동을 할 때 이 수평 방향 속도는 뭐라고 할 수 있나? 이 v0의 수평 성분이지 않니? 여기가 2세타니까 v는 v0의 사인 2세타라고 말을 해주면 되죠. 맞나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식 mgx는 2분의 1m v0 사인 2세타의 제곱이구만 이렇게 풀 수 있죠. 아, v0는 언제든지 풀 수 있어서 일단 문자로 놨어요. 이 루트 2j이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리고 빗면상의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푸는 건 너무 빡세죠. 좌표계를 바꿔야죠. 무슨 말인지 알죠? 중력가속도 G가 있으면 이 중력가속도 G를 두 개로 분해해서 풀어야죠. 해볼까? 근데 이게 그림이 조금 허접하네요. 좀 낮출까?
내가 그린 점선의 의미 알겠니? 진짜? 이쪽 방향 가속도가 g 코사인 세타인데 이건 이쪽을 x축 방향, 처음에 이쪽을 y축 방향으로 잡아서요. y축 방향 운동만 먼저 분석해 본다면 어떤 운동인가요? y축 방향 운동만 분석하면 여기 정지해 있던 애가 g 코사인 세타란 가속도로 떨어져서 부딪혔다가 다시 올라가고 다시 떨어진 거죠. 내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 빗면이라는 평면에 대해서 g 코사인 세타의 가속도로 튕겼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운동이죠. 그럼 심플하게 풀게요. 이때의 시간을 0초라고 할게요. 그럼 이때의 시간을 t라고 합시다. 그럼 요때의 시간을 뭐라고 할 수 있니? t라고 할 수 있는 거 오케이? 그냥 튕겼다 올라갔다 내려 같은 높이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뿐이잖아요. 그럼 여기 시간이 2t. 그럼 여기 시간은 3t죠. 그러면 여기 거리랑 여기 거리랑 여기 거리가 일정 비율을 가지죠. 이쪽 g 사인 세타의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하는 중이잖아요. 그럼 이 거리비가 몇 대 몇 대 몇이 됩니까 이게? 1대 3대 5가 되는 거 오케이? 아니 맞잖아. 이건 물리 배운 둘째 날쯤 배운 거 아니에요. 등가속도 운동할 때 각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움직인 거리가 여기가 h 사인 세타니까 이 값의 3배, 5배죠. 그럼 AB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가요? 이거는 그냥 바로 답이 나왔는데 AB 사이의 거리가 8h 사인 세타가 되죠. 1대 3대 5니까요. 인정? 지금 그냥 바쁘게 풀었는데 이 방법도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빗면의 스폰서 운동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유용해요. 이런 생각이. 자, 위에서 x를 먼저 풀어볼까요? 2분의 1 m v0 제곱이 2gh 사인 제곱 2세타가 되네요. 거의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mg 지우고요. x는 h 사인 제곱 2세타 풀죠? 4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죠. 그러면 x분의 ab가 h 약분하고요. 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2죠. 답. 됐니? 포물선 운동 중 계산이 필요한 문제를 내봤고 22번 22번 (25번도) 학생들 개념에 허점이 되게 많던데 보세요. 30도만큼 올라간 지점에서 여기를 통과할 때 이놈의 가속도의 크기가 g래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주제인데 물리 문제에서 이런 원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라는 건 두 가지로 해석해야죠. 이놈이 등속 원운동을 한다면 구심 가속도가 있겠죠. 등속 원운동을 한다면 구심 가속도만 있을 텐데 등속 원운동이 아니라 올라가면서 속도 어떻게 되고 있니? 느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접선 방향으로 뒤쪽 방향 가속도도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가속도가 있어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들어가야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힘을 분석해보면 얘가 받는 힘은 mg 있고요. 수직 항력 n이 있죠. 그럼 접선 방향 가속도는 쉽게 나온단 말이죠. 여기가 30도니까 이 접선 방향 가속도를 a 세타, 중심 방향 가속도를 ar이라고 하면 이 그림에서 a 세타 바로 나오니? 접선 방향 가속도 무슨 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mg 사인 30도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그럼 접선 방향 가속도가 얼마니? 2분의 1 g인 거 알겠나요? g 사인 30도? 근데 문제의 조건이 뭐예요? 가속도의 크기가 g다 하잖아요. 여기서 가속도의 크기가 g다. 그지?
그러면 구심가속도는 얼마니? 2분의 루트 3g라는 걸 알려준 거죠. 문제가. 그리고 구심가속도는 r분의 v제곱이죠. 자, 결국 문제가 뭘 알려줬다는 얘기니? 이 점을 통과할 때 속력을 알려준 거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 질문이 마찰계수로 물어봤으니까 이 거리 r이고 마찰계수가 뮤라고 했으니까 이 마찰계수 풀려면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 보면 되지 않니? 그럼 여기서의 속력을 알면 처음과 마지막 역학적 에너지 비교할 수 있고 마찰계수 구할 수 있죠. 해볼게요. 포텐셜 기준은 여기로 적겠습니다. 그리고 식을 세우면 제일 처음에 여기에 정지에 있었죠. 비보존력의 1은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다 라는 패턴으로 식을 세울게요. 그럼 비보존력의 1은 여기를 통과할 동안 1을 봤죠. 그게 마이너스 뮤 mg 곱하기 거리 r. 운동 에너지 변화는 속도 0이었다가 여기서 속도 생겼죠. 그럼 2분의 1 m v제곱. v제곱은 2분의 루트 3 gr. 포텐셜 에너지는 처음에 0이었다가 음의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게 됐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높이가 2분의 루트 3r이니까요. 마이너스 mg 2분의 루트 3r 이런 식 나오죠. 계산돼요? mgr은 지울게요. 그래서 뮤는 4분의 루트 3이죠. 멍 때리지 마. 야, 이 정도 풀어야지. 23번. 이 23번의 이 벽돌 쌓기는 굉장히 흔한 문제인데, 자 보세요. 탑에 가깝게 그렸어요. 자, 질량 m인애가 벽돌의 길이 L이래요. 그럼 얘가 최대한 나올 수 있는 이 길이는 얼마인가요? 2분의 L이죠? 일단 이건 당연하고요. 얘가 2분의 L만큼 나오는 거고. 그렇다면 그 다음은 이 점에서 토크 평형을 세울 수가 있죠. 요 점에서 안 넘어가야 될 거 아니니? 자, 요 점에 mg가 작용하고요. 이거 질량 2m인데 여기에 emg가 작용해야 되죠. 아이, 실사에 가깝지 않네. 질량 중심에 emg.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몇 대 몇이니? 1대 2죠. 자,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라는 뜻입니까? 여기가 질량 중심이니까 2분의 L, 벽돌 길이의 절반일 거고 그 벽돌 길이 절반의 3분의 2죠. 그러면 2분의 1L에 3분의 2배가 되겠죠. 평형 조건 이해됨?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센스가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 조건은 이 점을 축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되죠. 맞냐? 이 점을 축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계산이요. 무슨 계산해야 되냐면 봐. 야, 집중해봐. 여기 EMG 여기 MG죠. 그럼 여기 EMG MG가 여기에서 여기를 받침점으로 아슬아슬하게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건 이 전체의 질량 중심이 어디 있다는 뜻이죠? M과 EM의 질량 중심이 여기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점에다가 3mg를 바로 이렇게 그려야죠. 3mg 그려주고 요 밑에 벽돌에 4mg를 그려야죠.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몇 대 몇이 되면 되는 거니? 3대 4가 되면 되죠. 그럼 요 길이는 2분의 1L 곱하기 7분의 4가 되죠. 내 계산 알겠니? 그래서 답은 2분의 1L에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7분의 4를 계산해주면 답이죠.
풀이 마지막 내 빨간색으로 한 거 이해돼요? 저게 핵심인데. 자, 24번. 24번도 약간 실수했네요. 일단 문제에 스몰엠이 안 나오니까 3, 4, 5는 답이 아니죠. 에이. 1, 2번 중에 하나가 답인데 그나마도 1번 고른 사람 있나? 해볼게요. 첫 번째 그림에서 내 의도는 알겠죠? 이 피스톤의 질량은 m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데 여기 높이 차이가 H2-H1이죠. 맞나요? 그리고 여기 면적은 A1이고요. 자, 그러면 A1분의 mg가 rho g H2-H1이죠. 이식 오케이? 근데 이 위에 라지 m자를 하나 더 올렸더니 뭔가 느낌 오죠? 위에서 눌러주면 물이 나가겠죠. 이 속도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베르누이 정리를 쓰면 되죠. 여기 넓어서 속도는 무시 라고 했으면 이 점에서 대기압은 양수 똑같아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쓸게요. 나가는 곳의 압력은 대기압이고요. 높이는 ρg H2-H1 여기를 기준 높이로 할게요. 플러스 2분의 1 ρ v 제곱 이거 3개를 더한 게 베르누이 항이고요. 이 값이랑 이 점에서의 이 세 합이 같아야 되죠. 압력은 P0 플러스 A1분의 M 플러스 mg 이게 압력, 높이 0, 속도 0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지워지는 게 많아요. 이거 지워지고요. 위에 1번식에 의해서 얘랑 통째로 스몰 m이 지워지죠. 나머지 정리해주면 답이죠. 뭐 이거 별거 아닌 문제예요. 25번. 아, 25번을 딱 보는 순간에 포기한 학생들은 공부 좀 하시고 지금 풀었는데 틀린 학생들 특히 열심히 좀 보세요. 솔직히 25번 정도 풀 줄 알면 가공능량 보존 마스터인데 봐요. 자, 여기 올 때 이 친구가 속도 v에 각속도 오메가로 돌면서 굴러오다가 여기 꽝 부딪혔죠. 오케이? 그럼 부딪혔을 때 여기서 뭔가 힘을 받는다고요? 힘을 받을 텐데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이 점을 P점이라고 할까요? 이 P점에 대해서 토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P점에 작용한 힘은 P점에 대한 토크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힘은 아무리 세다고 해도 어느 쪽 방향으로도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왜 이걸 확인하냐면 이 P점에 대해서 토크가 0이라면 그 P점에 대한 각운동량은 보존되죠. 그래서 계획은 충돌하기 전에 굴러오면서 충돌 직전에 이 P점에 대한 각운동량을 잡고요. 충돌 직후에는 어떤 운동을 하죠? 충돌 직후에는 이 P점을 축으로 해서 얘가 돌면서 올라가는 거죠. 이해됨? 그러니까 충돌 전후에 P점에 대한 각운동량이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 거죠. 이게 각운동량 보존이죠. 그럼 해보자고요. 충돌 전에 P점에 대한 각운동량은 얼마인가요? 여기 높이가 H, 여기 높이 R이니까 중심이 움직이는 각운동량은 R-H의 MV가 돼요. R-H 거리에서 질량 M이가 속도 V로 움직이죠. RP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렇게 움직이는 애가 돌죠. 도는 각운동량은 I 오메가죠. ICM 오메가.
이거 알겠니? 각운동량이라는 그 물리량도 질량 중심의 각운동량 플러스 질량 중심에 대한 상대적 각운동량을 더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는 물리량이 에너지도 그렇죠. 에너지도 질량 중심의 운동에너지 플러스 질량 중심에 대한 상대적 에너지를 더하자니 각운동량도 이런 계산이 나와야죠. 이게 충돌 전의 각운동량이고 충돌한 후에는 이 점을 축으로 각속도 오메가로 돈다고 할게요. 그럼 이 점을 축으로 하는 각속도 오메가 하면 질량 중심이 축이 아니라 여기를 축으로 하는 회전관성을 새로 구해야죠. 거기에 대한 회전관성은 ICM 플러스 평행축 정리로 MR 제곱 오메가가 되죠. 오메가 프라임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이게 충돌 전의 각운동량, 이쪽은 충돌 후의 각운동량. 그러면 좀 더 식을 예쁘게 만들어 보면 이놈이 5분의 2 MR 제곱이고요. 오메가는 오메가. 이쪽은 5분의 7 MR 제곱 오메가 프라임이 되죠. 근데 여기서 R 오메가가 V가 되니까요. 이게 R 곱하기 V가 된다고요. 그럼 MV로 묶어버리면 5분의 7R 마이너스 H의 MV가 되고요. M 지우고 오메가 프라임은 7분의 5 R 제곱분의 5분의 7R 마이너스 H가 되죠. 오케이? 답은 보니까 R로 표현됐네요. H가 5분의 2R이래요. 대입하죠. 이거 5분의 2R. 잠깐만, V 어디 갔어? V. H가 5분의 2R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대입해주면 얘는 R 되고요. 그러면 7R분의 5V가 되네요. 각운동량 보존 쓴 거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여기로 올라갈 조건을 구해야죠. 올라갈 조건은 지금 저 P점을 축으로 하는 회전운동 에너지가 2분의 1의 회전관성은 얘예요. 그러니까 5분의 7mr 제곱에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오메가가 이거니까 7r분의 5v의 제곱이 mgh가 되어야죠. h는 5분의 2r이라고 그랬죠. 계산 이렇게요. 자, 여기서 v 구하면 답이죠. 뭐 r제곱은 지워지고요. 7분의 5를 하나 지우면 그냥 7분의 5 세로 곱하고요. 뭐 됐죠? v는 5분의 2 넘어가고 m 약분하고 루트 7 남았으니까 7gr 이 답이죠. 쉽지가 않죠. 역학이 역시 제일 어려워요. 뭐 전자기, 뭐 광학 이런 건 껌이죠. 응? 아이, 완전 비슷한 충돌 안 하면 공이 이렇게 굴러오다가 여기서 통 뒤로 튕겨나가면 문제를 어떻게 푸니? 그러니까 부딪히면서 뒤로 튕겨나가는 운동성분은 다 죽어버리고 올라간다는 얘기죠. 완전 비탄성이 뭐 붙어버린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그 P점이 푹 이렇게 통통 탄성이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부딪혀서 뒤로 튕겨버리면. 26번. 응? 뭐. 말해. 응? 이게 중력이 있는데 어떻게 각운동량 보존을 쓸 수 있냐고? 자, 이 중력이 있긴 해요. 근데 각운동량 보존이랑 아무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각운동량 보존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토크가 0인 게 아니라 토크 곱하기 dt가 0이면 되죠. 그 순간에. 그러니까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런 중력이 작용하는 건 어떤 보존 물리량에 영향을 못 주죠. 예를 들어 학생들이 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 질량 m인애가 속도 v로 내려오고 질량이 3m인애가 속도 v로 올라간대요. 충돌한 후에 속도가 얼마가 되냐?
지금이 충돌 직전이다. 라고 하면 이때 운동량 보존을 쓸 수가 있니 없니? 있죠, 당연히. 중력이 작용하지만 충돌이라는 거는 0초 만에 이루어지는 거지, 아니? 그 0초라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중력이 작용한 충격량은 의미가 없죠, 여기서. 하지만 얘네들이 부딪힐 때 서로에게 주는 힘은 거의 무한의 큰 힘이라고 보는 거죠. 0초 만에 운동 상태를 바꾸니까. 그 힘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중력 같은 게 작용하는 게 원래 원칙대로 하자면 운동량 보존이나 가운동량 보존은 외부의 힘이 아예 없어야 되죠. 하지만 외부의 중력 같은 힘이 있다고 해도 그 짧은 순간에 주는 충격량이 없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 같은 힘은 이 점에 대한 가공동량 보존을 쓸 때 중요하지가 않아요. 충돌하는 순간에 이 점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에 비해 거의 무한대로 큰 힘이죠. 논리 이해되니? 이 물리학의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예요. 26번. 자, 용수철 달려있고요. 여기에 질량 M인추가 달려있어요. 자, 평형 상태에서 X0만큼 늘어나 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일단. 근데 문제가 질문이 특이해요. 질문 봐봐. 단진동할 수 있는 최대 진폭을 물어봤다? 그럼 여기가 평형점인데 이 평형점에 대해서 이놈이 위아래로 진동을 할 거예요. 이 진폭의 최대값을 물어봤죠. 진폭에 왜 최대값이 있지? 마음껏 진동하면 안 되나? 너무 크게 진동하면 여기 부딪혀서 안 되나? 그 얘기가 아니죠, 지금? 진폭에 왜 최대값이 있을까요? 여기서 가속도가 위로 A라고 해봐요. 단진동 기본 이론에. 그러면 진동의 위쪽 끝에 있을 때는 가속도가 어느 쪽으로 얼마여야 되니? 밑으로 A여야 되죠. 근데 이 A가 G를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야, 생각을 해봐. 얘가 여기 있을 때 받는 힘은 아래로 mg가 있고 위로 장력이 있죠. 실이라는 게 얘를 밑으로 밀어주지 않는 이상 가속도가 G를 넘어갈 수가 없죠. 만약에 여기서 가속도가 G가 넘어갔다면 위로 올라가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 아니? 뭔가 실이 헐렁헐렁해지면서 중력장 내에서의 그냥 그런 운동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즉 이 문제의 조건은 가속도가 G보다 작다예요. 알겠니? 그럼 문제를 푸는 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어떤 진폭 X만큼 밑으로 내려왔을 때 위로 받는 가속도를 계산하는 거죠. 그 가속도가 G가 될 조건을 계산하는 게 답이죠. 해볼게요. X만큼 내려왔을 때 받는 힘은 중력 mg 있고 위로 kx0 플러스 x가 있죠. 물론 x0일 때 평형이라고 했으니까 kx0는 mg고요. 이 친구는 위로 받는 힘이 kx0 플러스 x 마이너스 mg인데 이게 ma고요. 또 이쪽으로 받는 힘은 kx0 아이 미친 미안 못 본 걸로 하세요. 얘 도로래가 질량이 있는데 여기 장력 t 미안 장력 t고 여기가 장력 t고 이거 왜 지웠는지 알겠어요? 여기 장력과 탄성력이 같으면 도로래가 안 돌잖아요. 이거 장력 t라고 놔야 되고 반대로 얘가 위로 가속도 a가 있으면 얘는 이쪽으로 가까스도 알파가 있겠죠. 그럼 가까속도 알파는 여기에 도로의 반지름 r 곱하고 이놈이 2분의 1 mr 제곱 알파가 되겠죠. 여기까지 식 오케이? 회전운동 방정식들식 세운 거고요. r 지우고 r 알파는 a가 되죠. 그래서 두식 더하면 k x0 플러스 x 마이너스 mg는 2분의 1m 플러스 스몰 m a가 됩니다. 자, 이때 kx0랑 mg는 지워지죠. 그럼 x는 2k분의 m 플러스 2m a인데 이 a가 g일 때를 구하는 거죠. 그럼 이 x가 최대 진폭이 되죠.
27번. 내가 30문제를 풀려다 보니까 좀 빠르게 풀고 있는데 차분하게 복습 좀 하세요. 그래서 일부러 좀 두께감 있게 그렸어요. 여기에 대전된 전화량은 Q고요. 얘는 접지를 했대요. 그래서 가우스 법칙들을 활용해서 4개의 면에 대전된 전하를 찾으면 돼요. 내가 왜 4개의 면이라고 하는지 알겠니? 도체는 표면에만 전하가 존재하는 거고 표면은 4개의 표면이 있는 거죠. 바깥 표면, 안쪽 표면 이렇게요. 일단 확실한 게 4개의 표면 중에서 제일 안쪽 표면은 전하량이 0이에요. 이건 언제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전하 분포를 따질 때 쓰는 원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도체 내부의 정지장은 0이에요. 그러면 도체 내부에 이런 곳에 전기장이 모두 0이 되려면 이 안에 있는 알짜 전하가 제로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안쪽 표면은 0. 알겠니? 그래서 이런 곳의 전하 분포는 지금 전혀 알 길이 없는데 여기가 접지예요. 0V입니다. 또 0V인 곳이 어디죠? 알잖아. 이런 데서 0V인 곳이 어디야? 무한히 먼 곳이라고요. 그럼 느낌이 이런 거예요. 여기는 0V고 무한히 먼 곳도 0V다. 근데 여기는 전하량 Q가 대전돼 있다. 그럼 이 Q가 대전된 곳은 전위가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높은 전위를 가질 거고요. 여기는 0V, 무한히 먼 곳도 0V예요. 그럼 전위가 높은 곳을 낮은 곳으로 전기력선이 있어야 되죠. 지금 여기서의 전기력선의 구조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쪽은 안 그릴게요. 그냥 이렇게 모여드는 전기력선이 있을 거고 다시 왜냐하면 여긴 전위가 높은데 여기 0V니까요. 또 무한히 먼 곳도 0V니까 무한히 먼 곳으로 전기력선이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 전기력선도 있겠죠. 네, 그림 알겠니? 자, 그럼 이 그림을 가지고 전하의 부호를 예측할 수가 있죠. 전기력선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 이 바깥 표면에 어떤 전하가 있다는 거니? 음전하가 있다는 거죠. 음전하 마이너스 Q를 잡을게요. 그럼 자동으로 이 바깥 구의 안쪽 표면에는 플러스 Q가 있어야 돼요. 왜? 도체 내부의 정지장 0이니까요. 이런 곳에 전기장이 다 0이 되려면 그 내부에 있는 알짜 전하가 제로여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Q면 이쪽은 플러스 Q라는 거죠. 그럼 이 바깥은 뭡니까?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라지 Q 마이너스 스몰 Q만큼의 양전하가 있겠죠. 스몰 Q가 여전히 미지수긴 한데 우리한테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얘네 둘 사이의 전위차가 이 바깥점과 무한히 먼 곳 사이의 전위차와 같죠. 왜냐면 여기가 0V고 무한히 먼 곳도 0V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높은 전위가 얼마이든지 간에 바깥 구랑 안쪽 구 사이의 전위차랑 바깥 구랑 무한히 먼 곳 사이의 전위차는 같아요. 자, 근데 그런 전위차를 만드는 전기장을 생각해보면 여기서는 어떤 이런 곳에 거리 R인 곳을 잡아요? 그럼 이 점에 전기장을 만드는 건 어떤 전환이? 거리 R인 곳에 전기장을 알고 싶어. 그럼 그 전기장을 만드는 건 이 Q죠. 이해돼? 그럼 요 점의 전기장은 뭐 K, R 제곱분의 Q가 되겠죠. 물론 안쪽 방향으로요. 이런 곳의 전기장은 얼마가 될까요? 이런 곳의 전기장은 K. 이 내부의 총전하자니. 내부의 총전은 얼마니? Q-Q죠. 그럼 K, R 제곱분의 Q-Q죠. 그럼 이런 전기장이 거리 D부터 무한대까지 만드는 전위차와 이런 전기장이 거리 A부터 D까지 만드는 전위차가 동등하다는 얘기죠. 식 쓸게요. K A분의 Q 마이너스 D분의 Q는 K D분의 Q 마이너스 Q이다 라는 식이 나오죠. 근데 마지막 식 만든 논리를 알겠니? 이건 안쪽에 있는 스몰 q가 만드는 A와 D 사이의 전위차죠. K, R분의 Q. 얘는
라지 q 마이너스 스몰 q가 d부터 무한대까지 만드는 전이차죠. 얘네들이 같다 라고 하면 답이 나오죠. d분의 q는 지워지네요. 그래서 q는 어잉 뭐지? 왜 양수 양수가 당연하구나. q는 양수로 정했으니까 q가 d분의 a 라지 q가 나오죠. 그럼 답은 3번이죠? 마이너스 q니까. 27번도 꽤 어려운 문제예요. 뭐 어려운 문제긴 한데 학생들한테 꼭 마지막에 알려주고 싶은 개념이어서 중요한 개념은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이 문제. 전화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문제의 조건, 무한히 먼 곳이 0V다 이런 거 활용을 해야 되죠. 풀이 자체는 간단하죠. 개념이 어려워요. 28번 28번도 학생들이 못하는 그 축전기 문제인데 자 해보죠. 전이차가 V인데 처음에 스위치가 안 닫혀서 그리지도 않았어요. 자 이때 직렬 연결이니까 축전기의 전하량 같아야 되고요. 자 전체 전이차 V니까 걸린 전압이 1대 2면 되나요? Q가 같아야 되니까 Q는 CV에서 그럼 여긴 전위가 V 여기 0이면 이 점의 전위는 3분의 1V가 걸려야 하니까 전위가 3분의 2V가 되겠다. 그쵸? 전위를 일단 잡아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전된 전하량은 같죠? 같은데 얼마니? 3분의 2CV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해보죠. 기억 S를 닫아요. 여기 저항을 이렇게 연결한 거죠. 그러면 저항에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 뭐 당연히 여기가 3분의 2V의 0이니까 이쪽으로 전류 흐르겠죠. 전류의 크기도 구할 수 있네요. 스위치 닫은 순간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3R분의 2V가 되죠. 맞죠? 니은 스위치를 닫은 후에 닫았어요. 닫으면 전류가 잠깐 흐르긴 하는데 전류가 계속 흐를 수는 없죠. 전류가 계속 흐르려면 어떤 이건 축전기 다 끊어진 것이 아니? 끊어지지 않은 단일 폐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끊어지고 여기 끊어지면 전류가 못 흐르는 거지. 그럼 결국 이 전류는 얼마 되겠니? 0이 될 거예요. 맞음? 전류가 0이 된다는 건 저항에 전이차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전이가 0일 때 결국 이 점의 전이는 얼마가 되는 거니? 이 점의 전이는 0으로 바뀌죠. 그렇다면 이걸 알아냈어야 되는데 여기가 0, 0이니까 이 축전기의 전이차도 0이죠. 그럼 이 축전기의 전하가 충전되지 않죠. 그리고 이 점의 전이는 V니까 여기 충전된 전하량은 얼마로 바뀌니? ECV라는 새로운 전하량으로 바뀌죠. 그게 니은 질문이죠. A가 완전 충전됐을 때 A가 충전된 전하량은 3Q이다. 3분의 20의 3배니까 3Q다. 맞죠? 알겠나요? 디귿 S를 닫은 후에 A가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전지가 한 일. 전지가 한 일. 전지가 일을 했다는 게 뭘 계산하면 됩니까? 말 그대로 그냥 전지가 한 일을 계산하면 돼요. 전지가 뭐 하는 거니? 그 중위 교과서에 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펌프의 비유를 하면서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데로 막 퍼올리지 않습니까? 그거 구하라고요. 즉 일은 물리학에서 Q 곱하기 델타 V죠. 델타 V만큼의 전이차 높은 곳으로 Q를 옮기면 한 일이 이만큼인 거죠. 근데 전지의 전이차는 V고요. 문제는 전지를 통과한 전하량이 얼마인지를 알면 되는 거죠. 근데 전지를 통과한 전하량을 구하는 건 간단해요. 기억, 니은, 플러스 그냥 공짜예요. 왜냐하면 전지를 통과한 전하량은 어디 가서 다 쌓입니까? 그림 봐. 여기 가서 다 쌓이지.
그럼 전지를 통과한 전하량은 이 문제에서 무슨 개념과 동등하냐면 이 축전기의 전하량 증가량과 같죠. 이 축전기가 전하량이 원래 얼마였니? 3분의 20V였는데 지금 얼마 됐어요? 20V가 됐죠. 그럼 축전기의 전하량 증가량이 3분의 40V죠. 3분의 40V라는 전하가 전지를 통과했어요. 그럼 전지가 한 일은? 전지는 전압이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V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3분의 40V라는 전하량 곱하기 전이차 V. 3분의 40V 제곱이 답이죠. (29번) 29번은 구면굴절식인데, 자, 구면 이렇게 있고요. 이쪽 굴절률이 3분의 4, 이쪽 굴절률은 1 해서 금붕어가 3분의 2R 위치에 있다. 그러면 금붕어 상의 배율이 얼마냐 이건데, 일단 구면굴절식을 써보죠. 구면굴절 A분의 N1, B분의 N2가 R분의 N2-N1이다. 이걸 쓰면 되죠. 자, 그럼 A에다가 여기 금붕어 있으니까 광원, 퍼져나간 빛이 어디로 가는지를 살피는 거죠. 3분의 2R 분의 3분의 4 플러스 B분의 이쪽 굴절률은 1. R은 이때 음수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나요? 빛이 진행할 때 볼록한 면이 아니라 오목한 면이 나오면 R은 음수죠. 그래서 R이 마이너스 R, N2-N1은 1 빼기 3분의 4 하면 B값이 나오죠. 그럼 B분의 1은 3R 분의 1 마이너스 얘가 얼마니? R분의 2. 그래서 마이너스 3R분의 5. 그럼 B가 마이너스 5분의 3R이거든요. B가 음수라는 건 무슨 뜻이니? 이 빛이 퍼지면서 뭐 이렇게요. 여기에 허상을 만든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배율을 구해야 되는데 배율식 아나요? 모를 것 같은데? 구면굴절의 배율식은 A분의 B가 아니죠. 모르는 사람 외우세요. 여기까지 증명할 시간이 없네요. 구면굴절의 배율은 마이너스, 보통 A분의 B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A, N2분의 B, N1이에요. N1, N2의 규칙은 이쪽이랑 똑같습니다. A, N2분의 B, N1.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3분의 2R, N2는 1, B가 얼마니? 이거 마이너스 5분의 3R 곱하기 3분의 4. 이게 답이죠. 그럼 5 약분하고 3 약분하고 아, 5가 무슨 약분이 돼. 미쳤다. 5로 보였어요. 그래서 5분의 6이 되죠. 이게 양수면 정립상이라는 얘기죠. 이거요. 마지막에 30번은 날로 먹는 문제죠. 뭔가 이건 내가 풀 수 없게 생겼다고 포기하지 말고 현대물리는 오히려 쉬워요. 30번 오늘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제여도 이게 비문학에 나와도 풀겠다요. 언어영역에. 그걸 다 줬지 않니 식. 양자 터널링 식을 뭐 외우고 다니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해보자고요. 여기 에너지가 2이고요. 에너지가 3, 2인 장벽이 있는데
여기가 입자가 오고 있는데 입자의 에너지는 2래요. 자, 고전역학적으로 보자면 얘가 여기를 뚫고 나갈 확률은 제로죠. 자기보다 에너지가 큰 포텐셜 에너지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까지 갔다가 통 튕겨나감, 아 너무 에너지가 커요 막 이러면서. 근데 양자역학적으로는 여기를 통과할 확률이 있대요. 얼마래요? 통과할 확률 t는 exponential 마이너스 2 루트 하바 제곱분의 2m v 마이너스 2 곱하기 l이래요. 그냥 믿어요. 줬으니까. 이 v가 뭐니? 예, 포텐셜 에너지죠. 그러면 여기를 통과할 확률을 t1이라고 합시다. 근데 통과를 했는데 겨우겨우 통과한 놈한테 앞에 또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또 통과해야 될 거 아니니? 문제는 이 영역까지 입자가 통과할 확률이 얼마냐예요. 그럼 확률의 곱사건인 거 알겠음? 둘 다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럼 통과할 확률은 여기 통과 확률과 여기 통과 확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곱해야죠. 그러니까 답은 t1 곱하기 t2죠. 곱하면 지수는 더해지죠. 근데 v가 2, 2일 때랑 v가 3, 2일 때를 각각 구해서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답은 2에 마이너스 2 하바 분의 아이 귀찮다. 하바 제곱분의 2m 2에 2 넣으면 1이고요. 3이 넣으면 루트 2죠.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2 L 이 답이죠. 보통 터널링은 구간을 나눠서 확률을 곱합니다. 근데 확률을 곱해도 그 계산이 가능한 게 그 곱의 확률이 지수에서 다 더해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음? 보통 이제 몇 개를 통과할 때 확률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죠. 그래서 그동안 수고했어요. 이 수업은 종강이고 복습들 좀 남은 시간 동안 착실하게 하세요.